좀 과학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뇌신경 연구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크랩 아카데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랩 공부법 책은 언제 출간되나요? 올해 내년? 아마 12월 정도에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12월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예. 자, 그 공법 책도 뇌신경 연결 버전으로 풀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모든 것에 다 쓰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탕 재탕인데 하지만 재탕을 하면서도 공부적인 걸로 이렇게 약간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독서로 가면서 모양을 좀 바꾸고 근데 끝단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똑같죠. 뇌신경 연결 그리고 트랩이라고 하는 중심은 똑같죠. 반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것이냐. 근데 거기 독서라고 하는 것의 끝단에서 바뀌고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에서 끝단에서 활용법이 조금 이제 노하우죠. 이제 어떻게 조절. 영어라고 하는 것의 끝단에서 어떻게 조절하는 거.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들이 의지력도 사실 뇌신경 연결의 특기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제가 얘기하는 모든 뇌신경 연결을 빼고는 우리 뇌 그리고 뇌의 변화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지 또는 뭐 습관 또는 목표 뭐 이런 것조차도 상당히 우리 뇌의 변화를 만드는 굉장히 큰 뇌신경 연결의 타겟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골프라든지 독서라든지 이제 제가 이제 조그만 이제 1인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담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영어 연수 마음 클리닉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걸 다 홀드는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요거하고 요거 그리고 이제 요 세 개가 이제 메인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제 클랜 멤버십 요것도 이제 같이 돌아가고 있는 핑크 수학도 이제 아이 시험도 끝났으니까 요것도 한번 그냥 돌려볼까 하다가 요 세 개에 집중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일단 째려는 보고 있는데 마음 클리닉하고 요 두 개는 좀 째려든 보고 있는데 뭐 저도 이제 선택과 집중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크래프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약점 피드백 반복의 구조로 자주 꾸준히 즐겁게 장기장기 자동 기억 수준으로 뭔가 넘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와 동기와 습관과 의지, 즉 의지도 사실 있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이제 오늘 주제로 제가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율감, 몰입감, 목적감이라고 하는 세팅으로 뭔가 만들어지면 멀리 꾸준히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3 곱하기 5 시스템조차도 결국에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근데 그 크기를 자그맣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구조다. 그리고 초점을 맞춰서 집중 반복을 하는 그런 게 가장 강력한 구조다. 그래서 이게 뇌신경 연결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많이 바꾸고 그리고 반복을 얼마나 집중해서 반복하느냐가 우리 뇌가 바뀌는 가장 간결한 그리고 강력한 구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의지 또한 사실은 이 구조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자, 의지.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 마시멜로 테스트는 마시멜로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4살짜리 아이들이었죠. 4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마시멜로가 있는데 얘야 마시멜로를 여기다 놓고 갈 테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왔을 때 마시멜로를 안 먹고 있으면은 마시멜로 2개 줄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참을성, 의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참는지 오래 참는 애들을 데리고 이제 그 후속 연구를 했는데 여하튼 그래서 마시멜로 테스트가 굉장히 유명하신 부분이 뭐냐면 이때 이제 참은 애들이 있고 못 참은 애들이 있죠. 참아서 이제 2개를 얻은 애들이 있고 못 참아서 이제 1개만 먹고 끝내는 그런 친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연구를 했던 그 교수가 나중에 얘네들의 삶을 추적 관찰을 했더니 이때 참았던 애들이 이때 참아서 2개를 얻었던 애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학업 성적도 좋고 뭐도 좋고 건강도 좋고 뭐 유혹에도 안 빠지고 마약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그런 후속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마시멜로 테스트가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 마시멜로 테스트를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책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제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책은 실제 이 마시멜로를 이제, 진행했던 그 교수가 이제 쓴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의지력. 이 4살짜리 아이들이 참을성 있게 했던 애들은 타고나고, 그리고 그런 거 같죠. 그래서 4살짜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참은 애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마시멜로 테스트가 약간 점쟁이 테스트, 이런 느낌 좀 이제 사람들이 받고, 그리고 이제 4살이면 떡잎부터 알아본다.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제 의견을 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의지력. 타고나는 거, 길러지는 거. 이게 또, 이게 또 화두가 굉장히 좀 어려운 화두입니다. 사실 어려운 화두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이지라는 사람은 뼈예요, 뼈. 얼굴 뼈. 보면은 여기가 이제 뼈가 이렇게 꽉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뻥 뚫어져 있고, 이 두개골, 여기도 이제 뭐가 빈 공간이 있어요. 사고가 있었던 거죠, 사고.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자, 이런 사고 이후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 사고가 있고 나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이분이 이제 이 사고가 이제 이 사람이 했었던 그런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떤 직업이었냐면 이제 이분이 철도를 놓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철도를 놓다 보면 뭐 바위도 만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폭발을 하면서 뚫고 철로를 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철로를 놓기 위한 장애물을 폭파시키는 그런 폭파 전문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바위가 나오면 이제 드릴을 뚫어서 이 드릴 사이에다가 이제 드릴 뚫은 구멍에다가 이제 처음에 모래를 넣고요. 그 다음에 폭약을 집어넣고 그 다음 또 모래를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몽둥이가 있죠. 이거를 이제 다짐막대라고 하는데 모래를 다진다. 그래서 요 뭉툭한 부분으로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원래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건데 이 몽둥이 끝에 부분으로 이제 실을 연결하는 거죠. 도화선을 연결해가지고 바깥에서 실을 이제 불을 붙이면은 쭉 타고 가서 뻥 하고 터트리면서 바위가 쪼개지는 거죠. 그런 식의 폭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철로를 놓는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다지다가 이게 폭발을 한 거예요. 뻥. 그래서 이게 날아갔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뚫고 가서 밑으로 뚫고 가서 여기 뻥 하고 날아갔어요. 이게 한 10m 정도 날아갔다. 날아가고 나서 그다음에 벌떡 일어났대요. 또 일어나서 다시 또 쓰러지긴 했는데 그래서 놀란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달구지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저기 이제 어딘가 뉘어놨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의사가 막 달려왔죠. 뭔 일입니까? 이제 그 의사가 달려오니까 이 사람이 직접 스스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지금 사고가 났는데 내 머리를 이만한 몽둥이가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잘하고 기억력도 좋아요. 한마디로. 하지만 이 사고가 이제 요 사고 때문에 사실 죽어요. 원래 근데 뭐 큰 혈관을 다 빗겨나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이제 골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도 죽거든요. 그때 항생제가 없던 때라서 이제 근데 그것도조차도 또 살아내요. 뭐 고열에 시달리고 뭐 그러다가 여기 얇은 막이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살아냅니다. 그래서 다시 직장에 복귀를 해요. 복귀를 했는데 직장에서 잘립니다. 직장에서 잘린 이유는 이 사람 게이지 내가 알던 게이지는 어디 가고 그냥 개가 되어 돌아왔다. 그래서 게이지하고 같이 일을 못한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게이지라는 친구는 원래 여기서 팀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화학은 위하고 아래를 잘 붙여주는 그런 팀장 역할을 잘 했던 사람인데 이 사고 이후에는 이제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 이 사람하고 일 못한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자른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여기 저기 다니면서 회사에 취직하고 잘리고 그래서 잘리고 잘리다가 10년 만에 어디서 죽었다고 해요. 죽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딘가 묻혔죠. 근데 그 묻혔다는 얘기를 이 주치의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 뭔가 찾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치의가 이 게이지라는 청년의 엄마한테 가서 당신의 아들의 무덤을 파야겠어. 의미가 있어. 이건 반드시 파서 머리 모양을 도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 무덤에 있던 사람을 파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다 머리를 기증한 거예요. 그 두개가. 그 기증한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이 게이지가 개가 돼서 돌아온 이유가 뭔가 있을 텐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2003년도인가? 하여튼 2000년대에 이제 다시 펑셔널 MRI라는 거를 가지고 머리 사진을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머리 어디를 뚫고 갔는가. 이 부분을 뚫고 갔다는 거를 이제 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일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이 부분. 전두엽이라고 불리는 부분. 전두엽이 이만큼 있거든요, 앞에서부터. 요 정도 전두엽인데 그 앞에 끝단 부분에 있다고 그래서 전두엽이 앞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날아간 거. 이런 사고 때문이었구나.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무덤을 팠던 그 두개골을 가지고 최신 이제 펑션 그 3D CT로 이렇게 돌리고 해봤더니 이 부분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전두엽이 쓸데없는 거라고 해서 막 자르는 수술까지 했었어요. 이걸 이제 뇌과학의 흑역사 뭐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전두엽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가 된 이유를 이제는 아는 거죠. 그리고 전두엽을 자르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눈은 실명됐죠. 눈이 날아갔어요. 왼쪽 눈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 마지막대를 들고 다녔다고 해요. 이 몽둥이가 내 머리를 뚫었지만 난 살았다. 이러면서. 자, 그와 반대되는 그런 삶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100달러 주인공. 100달러 주인공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어, 이분인데 이분이 100달러면 하여튼 뭐 위대한 분이시겠죠. 프랭크 프랭클린 플래너 프랭클린 플래너 중에서 제일 유명한 플래너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분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플래너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100달러 벤자민 프랭클린 예 맞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이 100달러 주인공이 된 이유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뭐 플래너 만들어서 100달러 주인공이 된 게 아니고 뭐 외교라든 출판 뭐
뭐 그런 글 쓰는 거, 외교, 뭐 그런 모든 분야, 과학적인 거, 뭐 수많은 것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산 것들을 이제 기리면서 100달러 주인공을 이제 프랭클린 플래너,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그 100달러 주인공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었고요. 이 사람은 약간 교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제 글쓰기 연습도 이 사람 글쓰기 연습이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사람 글쓰기 연습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서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글쓰기 그런 코칭 이제 과정도 조금 했었는데 그 과정을 할 때 이 사람이 한 거를 좀 참고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글쓰기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또 했던 게 뭐냐면은 본인이 완전한 인격체가 되겠다. 이런 과대망상적인 그런 작전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덕목을 한 12가지 덕목이 있다. 딱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덕목을 가지고 이제 이 덕목을 하나씩 연습하겠다. 근데 이 덕목을 완벽하게 내가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완벽한 인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정을 세우고 이에 따른 요 12가지를 정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실천을 한 거예요. 이 실천할 때도 그러면 절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모호하잖아요. 모호한 거를 구체적인 한 개의 어떤 카테고리로 나눈, 요런 걸 지키면 내가 절제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해서 내가 절제를 했던 날과 하지 않았던 날을 명확하게 내가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요. 아주 구체적인 절제는 모호하지만 이제 주관적인 세계지만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못한 날에는 꽃표를 이제 하는 거죠. 꽃표를 하고 나서 꽃표가 이제 내가 실행을 했던 것들은 꽃표, 실행을 못했던 것들은 이제 안 하고 그래서 꽃밭이 되게끔 이제 세팅을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7일만 그 다음 주에는 침묵, 그 다음 주에는 질서. 그래서 12주가 다 되는 거죠. 12주인데 그러면 52주. 그러면 4번을 이제 돌면 한 달이 1년이 가는 거예요. 52주니까 1년이. 그래서 요 세팅으로 이제 완전한 인격체가 되겠다라는 연습을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탁월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교육, 자기 훈련인데 큰 목표, 완벽한 인격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몇 개의 단어, 좋은 어떤 인격체에 구성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누고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훈련 지침을 마련해놓고 그걸 매일매일 훈련을 했다. 그게 저는 이 사람이 했던 훈련법이 왜 훌륭한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책 쓰기 연습법도 보면 아주 탁월해요. 그러니까 연습법을 이제 잘 세팅한 그런 사람이어서 근데 그 연습법이 사실 책 쓰기처럼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의지력 또는 완전한 인격체 이런 식의 어떤 추상적인 내용조차도 사실 구체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이제 반복 연습했던 그게 저는 굉장히 탁월함을 만들 수 있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12개를 열심히 돌렸는데 결국엔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귀띔을 해주는데 아 당신은 오만하다 라는 평이 좀 있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오만한 사람은 완전한 인격체가 안 되겠지. 그러면서 다시 또 겸손이라고 하는 13번째 이제 단어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그 구체적인 지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확실하게 아는데 말이야 또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거야 라고 자기가 이제 많이 쓰는 말을 이제 고민을 해봤겠죠.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말투를 없애는 걸로 이제 그런 타겟을 삼고 다시 또 한 줄을 또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탁월한 뇌신경 연결 전법이에요. 약점 피드백 반복의 구조로 반복량을 채우게끔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완전한 인격체가 됐느냐? 이건 이제 자서전에 나온 그 평인데, 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자, 전체적으로는 내가 그토록 멸망하던 완벽함에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노력 덕분에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었다. 완전한 인격체는 이제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은 사람이 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분이 했던 거. 그리고 아까 전에 게이지라는 청년이 날려버린 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전전두엽을 단련했던 거고요. 그 게이지 청년은 잘 있던 팀장 역할을 하던 잘 있던 전전두엽이 날아간 거. 이 타고나든 길러지든 이 부분이 날아가면은 이제 결국에는 의지력 또는 자기 규율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게 좀 약했던 사람도 열심히 규율을 훈련을 하면 세지고 백달러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게? 전전두엽이 무슨 역할을 하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기를 부여하고요.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 계획을 세우는 역할. 제가, 제가 다른 말로는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뇌라고 보셔도 돼요. 동기를 부여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계획을 세우는. 충동을 억제하면서 내가 저걸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걸 잡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충동 억제죠. 그래서 그리고 저걸 잡기 위한 계획을 또 세우는 거예요. 장기, 단기, 네. 멀리 있는 그런 계획들 그리고 뭐 최근 단기 계획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전전두엽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통통한 뇌인데 여기는 쪼글쪼글하죠. 앞에 여기 전전두엽인데 뭐가 쪼글쪼글해요. 이게
전전두엽 치매라고 하는 또 치매가 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측두엽부터 손상이 되는데, 이거는 전두엽부터 손상이 되는 그런 이제 병도 있습니다. 치매 중. 근데 이게 이 치매의 특징은 성격이 안 좋아져요. 아까 전에 게이지 청년이 한 방에 게이지 날라갔듯이 이 사람은 천천히 나빠져요. 서서히 쪼글쪼글해지면서 이제 전두엽이 손상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뭐 한 방에 날아가듯 쪼글쪼글해지면서 서서히 날아가듯 전전두엽이 손상되면 성격이 안 좋아지고 이제 이 목표뇌가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의지가 뭐냐? 의지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충동 시스템하고 억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충동과 억제. 우리의 뇌는 그 두 개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마시멜로 테스트가 그런 거죠. 약간 버전을 달리해서 사탕 테스트. 사탕 테스트. 이제 보고 있으면 뭐가 생겼죠? 아, 저거 맛있겠다. 아, 저거 먹어야겠다. 라고 하지만, 아, 조금 있다가, 내가 참으라고 얘기를 들었고, 조금 있다가 내가 이제 오면은 그 사람이 이제 사탕을 두 개 준다고 했으니까, 아, 맞다. 그러면서 이 오른손을 왼손이 제어를 하는 거죠. 이게 오른손과 왼손은 우리 뇌에서 충동 시스템과 억제 시스템, 이게 그대로 눈으로 보여주는,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뇌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전두엽이 무슨 거냐? 전전두엽. 이게 이제 뇌 앞부분, 그리고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뜨거운 뇌, 이거는 차가운 뇌라고 보시면 되고,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마시면, 저거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뜨거운 뇌라고 보시면, 이게 이제, 아, 나중에 내가 한 개 더 먹으려면 참아야겠구나. 그래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전전두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이 이제 동기와 계획과 충동을 억제하고 동기를 세워서 계획을 세우는 게 이게 이제 전전두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잘 하는 이제 애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아까 전에 그 마시멜로 테스트의 후속 연구가 또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부모님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구자한테 야 지금 우리 아이가 이거를 이제 못 먹었는데 이거 큰일 난거 아니야? 이걸 못 참았는데 어떻게 하냐?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마시멜로 테스트를 가지고 미래의 점을 보는 수준으로 맹신을 하거나 그 마시멜로 테스트가 내가 전보는 미래의 이제 성공을 예측하는 그런 실험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 이제 그 마시멜로 테스트 작가 그 실험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이제 후속 실험을 한 거예요. 이제 덮개를 덮어 놓으면 평균 한 6분 정도를 이제 덮개를 덮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마시멜로 쳐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6분 정도를 참는데 덮개를 만약에 이렇게 덮었을 때 쳐다보지 않는 상황이면 11분 정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 한 13분. 그래서 받게 될 마시멜로 생각을 이제 나중에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4분. 그러니까 받게 될 마시멜로 생각하면 오히려 6분이 아니고 4분밖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아이한테 말로 한번 예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너 지금 이거 사탕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참을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해보면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되게 쉬운 거라고. 야, 뭐 왜 쉬워? 그랬더니 이거 그냥 그 마시멜로 그냥 놓고 딴 거 놀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 얘기 딱 듣고 얘는 참을성이 굉장히 좋긴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을성이 참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인지 조화 또는 인지 전략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요. 마시멜로 테스트에서는 인지 전략을 잘 쓰면 참지 않고도 참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저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 어, 의지력은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육, 근육이 근육이 쓸수록 약해지나요? 아니면 쓸수록 강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이제 의지력을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막 이거 여기에도 의지 쓰고 저기에도 의지 쓰면 막 열받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뭐 엉뚱한 거 한마디 딱 했는데 여기서 빵 터지잖아요. 쓸수록 의지력이 100이라고 하는 의지력이 점점 차올라서 이제 그 이상을 딱 넘으면 엉뚱한 거에도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쓸수록 약해진다의 얘기고 다른 말로 쓸수록 강해진다. 이거는 잘 참는 연습을 제대로 잘 하면 이 또한 강해지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한도 내에서는 자꾸 쓰면 근육도 푸시업을 열심히 하면 뭐한 개, 두 개, 5개, 10개, 내 용량 차면 점점 힘이 없어지죠.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되지만 하지만 그걸 열심히 하면은 점점 근력이 발달하듯이 이제 의지력도 이제 작전을 계속 궁리하고 이제 쓰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면은 실수록 강해진다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육하고 똑같다. 제대로 어느 부분을 제대로 근육 연습을 하면은 그 근육은 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쓰면 쓸수록 순간적으로 힘이 약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약해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 강해지는 그런 훈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력을 어떻게 늘려야 되냐? 이게 또 의지력은 초점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지력은 초점 훈련이다. 그래서 동기부여, 뭐 참는 거, 계획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전전두엽의 그런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저번 주에 계셨던 분 내용을 알 텐데 이게 바로 초점 훈련입니다. 초점 훈련.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저번